반복되는 일상의 노선을 벗어나 타인의 교양에 올라타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본격 지식생각 시선 투척 방송 개별 교양 환승센터 85회 취향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정치사회와 문화 콘텐츠를 좋아하는 장핀동입니다. 다양한 문화를 넘나들며 공연과 미디어의 세계를 탐방하고 싶은 유랑킴입니다. 세상 모든 비주류와 마이너 감성을 좋아하는 허유생입니다. 문화와 예술을 즐기는 따뜻한 인상주의자 김순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댓글을 먼저 읽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순트님 먼저 읽어주시지요. 네, 저는 새로운 닉네임을 가지신 청취자분께서 등장해 주셨어요. 네. 썸전아님께서 2023년부터 듣기 시작해서 정주행을 하고 계신다고 감사한 댓글을 달아주시면서 저희 뮤지엄으로의 여행편 들으시면서 두 아이와 박물관과 미술관을 최근에 많이 방문한 적이 있는데 네. 에피소드 들으시면서 그 기억을 떠올려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박물관, 미술관을 방문했을 때 좋은 점을 말씀해 주셔서 네. 저도 반갑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썸전아님께서 제가 종종 그 통계를 보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최근에 청취시간 상위에 오르셨더라고요. 오. 그래서 썸전아님은 누구실까 네. 혼자 궁금해하던 차에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셔가지고 네.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네. 아, 그렇네요. 네, 썸전아님 외에도 상위 그 통계에 계신 분들 중에 아직 저희가 뵙지 못한 분들이 꽤나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댓글창에서 조만간 이렇게 다 뵐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순트님 최근에 좀 많이 듣던데요? 그래요? 네, 청취 시간에 조금 많이 뜨던데 본인이. 네. 뭐, 뭔가 이유가 있나요? 열심히 들어야죠. 알겠습니다. 듣고 개선해야죠. 개선 사항을 위해서 네. 많이 듣고 계시는군요. 하도 쪼아가지고요, 빈둥님이. 모니터링 하라고 하고 뭐 바람 자꾸 치라 그러고. 모니터링을 하라고 한 다음에 청취 시간에 보이지 않으면 한 번 더 연락이 갈지도 모릅니다. 네, 유랑님도 읽어주시죠. 네, 저는 댄이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을 읽어드릴게요. 네. 저희 MZ세대 편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그 MZ라는 용어 자체가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을 뭉뚱그려서 말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용어인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젊은 세대들의 의견을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의견들이 기성세대에게는 좀 눈엣 가시처럼 보여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데니님 지인 중에 교사분이 계시대요. 근데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간식을 먹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지인분께서도 지적을 하고 싶은데 마땅한 논리적인 근거를 찾지 못해서 좀 곤란했던 기억이 있다고 남겨주셔서 저희 패널들의 생각이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업 중에 간식을 먹는 것. 네. 먹어본 적 있습니까? 간식이요? 네. 있는 것 같아요. 고등학생, 중학생 때요? 고등학생 때. 그 사탕 정도? 네. 저도 있어요. 저는 미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녔었는데 거기서는 간식을 먹는 게 되게 자유롭고 당연한 행위였어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샐러드, 그러니까 당근 스틱 같은 거 막 먹고 막 이랬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 네. 수업 시간에요? 네네네. 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눈치를 주지 않았던 기억이 있어서 저도 그 당시에 되게 충격이었어요. 저는 감히 먹어볼 생각도 못했던 것 같은데. 커피 이런 음료도요? 네, 커피 같은 거는 오히려 카페인 때문에 더 허용이 안 됐고 아, 그래요? 물을 제외한 모든 거를 먹는다고 상상하면 저는 남고였기 때문에 네. 아마 크게 맞았을걸요? 그런 분위기여가지고 학교에 매점도 없었어요? 매점이 있었는데 그것도 논란이 돼가지고 매점도 사라졌어요. 아 진짜요?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먹는다라는 것 자체를 상상을 못했는데 한 번은 이제 뭐 먹는 거 가지고 선생님이 뭐 좀 노는 친구가 걸려가지고 네. 먹을 거면 모두한테 하나씩 다 줘라. 그리고 맞아, 나한테도 그런 얘기. 가져와라. 맞아. 이래가지고 뭐 그랬던 기억만 있는 정도. 네. 맞아. 근데 딱 제가 교사라고 가정했을 때 네. 왜 못 먹게 하나요? 라고 누군가 뭐 학생이 따지면
그러게라고 할 것 맞아요. 같은 마땅히 느낌도 할 말이 들어요. 없을 것 그쵸, 그쵸. 같아요. 아니 뭐 교실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기름이 튀거나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먹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음. 저 같은 경우도 고등학생 때까지는 못 먹었던 것 같아요. 네. 대학교 들어가서야 이제 뭐 커피 한 잔 이런 거 들고 수업 시간 들어가서 음. 먹거나 그쵸. 그 정도. 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만 않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드는데 저도 그렇게 근데 생각해요. 네. 막 요새 학생들은 또 그러지 않을까? 아니 친구들 다 괜찮다 그랬다. 음. 왜 선생님만 그러시냐? 맞아. 라고 이렇게 따질 것 근데 같은데. 뭐 이렇게 짭짭대고 그러면 신경 쓰이니까 수업 방해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러면 네. 저는 조용히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럴 것 가지고 같고. 맞아요. 뭐라고 그럼 이제 할 말이 없어질 것 같아요. 조용히 먹다 막 살에 걸려. 안 걸릴 자신 있습니다. 이런다니까요. 하여튼 뭐 MZ세대 관련해서 네. 뭐 이런 해프닝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뭐 다른 분들도 댓글 뭐 누가 읽었죠? 유생님. 예. 모르겠다님께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네, 한국 SF 문화 걸작선편 남겨주셨고요. 역시 모르겠다님께서도 SF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블랙미러 시리즈 허, 엑스마키나 같은 영화를 재밌게 보셨다고 얘기해 주셨고요. 네. 또 소설 하나 추천해 주셨는데 구명모 작가님의 한 스푼의 시간이라는 소설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저도 아직 안 읽어봤는데 재밌을 것 같아서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읽어보신 분 안 계십니까? 안 읽어보았습니다. 저도 네. 안 읽어봤어요. 저희 넷 모두 읽어보겠습니다. 아, 네. 네네. 네. 저도 뭐 댓글을 읽어보면은 포스카일리님께서 오랜만에 또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네. 최근에는 계속 후원만 해주시다가 댓글 창에서는 저희가 뵐 수 없어서 네. 많이 그리웠는데 네. 마침 또 저의 김일성 편에 등장해 주셔가지고 네.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김일성 편을 들으시고 예전에 그 어릴 때 보던 만화 영화 생각도 나고 그러신다고. 이 만화 영화 아십니까? 그 포스카일리님이 말씀해주신 또리 장군. 네, 또리 장군 네.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전 제목만 들어보고 본 네. 적은 없어요. 저도 아예 몰라요. 근데 저는 어떻게 아는 거죠?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태어나기 전인데 이 주제가가 기억이 나가지고 저도 되게 반가웠는데 요게 그 어떤 정치 유튜브 이런 데서 많이 언급이 되는 아, 그런 만화인데. 저도 모르게 어딘가에서 이렇게 습득이 됐나 봅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김일성의 멍청하고 부지런한 일화를 들으면서 주변에 이제 멍부 유형들을 떠올리게 되셨다고 하면서 조금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재밌게 들을 수 있어서 네. 이게 아마 개교환센의 매력인 것 같다고 극찬에 극찬을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마침 저의 김일성 편에 빈동님 입이 귀에 걸리셨네요. 오는데 입에 귀에 걸려가지고 참느라 힘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댓글 보고도 너무나 즐거웠고 네. 포스카일리님이 응원해 주시는 만큼 앞으로도 더 무거운 주제일지라도 재밌게 풀어나가는 저희 네 패널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는데 항상 저희를 아껴주시는 신동부다님, 대니님, DJ 띠오님, 김사파리님, 모르겠다님 함께 해주셨고 가영증님께서도 뭐 저희가 에피소드 올릴 때마다 매번 늘 짤과 함께 등장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 다음에 오랜만에 포스카일리님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처음으로 댓글 남겨주신 분들도 꽤 많았는데 일단 아까 댓글을 읽어드린 썸전아님, 대장365님, 그리고 1095-5289님까지 처음 와주셔가지고 앞으로도 저희의 방송을 많이 오래오래 즐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한 번 더 전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의 새로운 특집이 시작되는데 이번 순서는 쓴트님께서 기획해 주셨습니다. 네, 접니다. 네, 어떤 특집을 기획해 주셨고 그 의도는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이번에 취향 특집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유는 평소에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얘기는 좀 더 들어보고 싶은데 했던 적이 꽤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주제를 에피소드로 꾸며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취향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됐는데요. 취향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방향 그리고 또는 그런 경향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에게 이 취향이라는 단어는 조금 더 사적이고 조금 더 개인적인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의 조금 더 사적이고 개인적인 면들을 청취자분들과 공유해드리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번 취향편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좋은 의도인데요. 네. 근데 스누트님이 애초에 생각하신 저희 세 명의 취향을 저희가 다뤄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게 준비 안 하셨어요? 그럼 나만의 취향을 소개하는 그런 에피소드인가요? 네, 저희 패널들만의 취향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취향을 얘기해 주시다가 겹칠 수도 있고 네. 뭐 아니면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취향일 수도 있잖아요. 네. 두 가지 다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네요. 아까 그 각자 패널에게 기대했던 무언가가 있다고 하셔가지고 네네. 저희가 혹시 그 기대에 벗어나면 어쩌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네. 고민입니다. 어떤 취향을 다루게 될지. 어떤 걸 기대하시는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일단 오늘 저는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네. 편안한데 유랑님이잖아요 오늘. 그러니까요. 갑자기 긴장이 되는데요. 센트님이 기대한 그런 주제를 갖고 왔는지도 궁금한데 네. 뭐 내친 김에 말씀해 보시죠. 오늘 어떤 주제를 가져오셨는지. 네, 저는 오늘 캠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 네. 아주 적절합니다. 다행이다. 뭔가 거짓 톤 아니었어서. 아니야. 아주 적절합니다. 아니라고 합니다. 네. 다행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혹시 저희 패널분들은 여행을 가면 찾게 되는 행선지에 공통점이 있으신가요? 보통 여행을 뭐 어느 쪽으로 가는지 네네네. 뭐 아니면 어떤 특성이 있는지 이런 건가요? 네네네. 저는 시끄러운 데를 싫어해가지고 네. 웬만하면 조용한 데를 찾고 그 조용한 데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는 뭐 그런 곳이 보통 저렴합니다. 저렴하고 네.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고 이래가지고 저는 오히려 뭔가 번화가에 가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큰 돈을 쓰는 것까지 감당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여행을 저 혼자 갈 때는 문제가 생기지 만약에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충분히 뭐 협의는 하겠죠. 네. 만에 하나 그 사람이 그런 번화가나 그런 시끄러운 데를 원한다 라고 하면 이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조금 틀어지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은 맞춰주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도심보다는 좀 한적한 곳을 선호하신다. 그렇죠. 만약에 둘 중에 말씀이시죠? 하나를 선택하라면 압도적으로 한적한 곳이 저는 좋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혼합 형태인 것 같아요. 도심도 좋아하고 한적한 곳도 좋아하는데 제가 여행을 떠나면 꼭 넣으려고 하는 장소는 미술관, 박물관을 꼭 넣으려고 하고요. 유적지도 좋아해요. 근데 이 유적지가 가끔 핫플레이스가 되어 있는 유적지들이 있어요. 그쵸. 네, 맞아요. 그런 경우는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또는 소외받아서 홀로 서 있는 유적지들도 있는데 저는 두 군데 모두 좋아합니다. 네. 근데 만약에 같이 가는 사람이 나는 미술관, 박물관 싫다라고 네. 하면은 어떻게 반응해요? 그러면 저는 그러면 내가 갔다 올 테니까 딴 거 그동안 하고 넌딴거 하고 있으라고. 아, 각자 그러면은- 시간 보내자고 해요. 그러면은 나랑 여행을 가는 이유가 뭐죠? 만나면 되지. 어딜 만나요? 각자 시간 보내다가. 각자 시간 아. 보내다가 만나면 되지. 같이 맛있는 밥 먹고 하면 되니까. 보통 이렇게 해결이 되나요? 누구랑 가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요? 나는 항상 궁금한 게 네. 뭐 저도 문제가 된 적이 있고 문제가 되지 않은 적이 있으니까 뭔가 이런 거를 고집할 때 네. 상대방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많이 좀 상황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순트님은 뭐 그런 데를 꼭 고집한다고 하시니까 네네. 상대방이 또 싫어한 적은 없나 해가지고 그래서 가기 전에 말을 하는 편이에요. 여기를 꼭 가고 싶은데 이때는 가고 싶지 않으면 같이 가지 않아도 괜찮다. 그럼 대부분은 나도 한번 가볼까? 하고 같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격렬하게 나는 정말 가기 싫다 하는 경우에는 그냥 그러면 혹시 네. 내가 갔다 올 동안 너도 다른 거 하고 있을래?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래 그럼 잠깐 헤어졌다 만나자가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격렬하게 거부를 한 사람이 있었던가요? 격렬하게 거부라기보다는 약간 굳이 나는 거기 별로 관심 없는데 하면 저도 그냥 그래 그러면 너 딴 거 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네. 착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나 봐요. 왜 울어요? 제 주변은 항상 격렬했거든요. 못된 사람들이 주변에 많나 봐요. 그게 전가 봐요. 어쨌든 유승님도 말씀해 주시죠. 저는 그 여행지만의 고유한 매력을 좀 찾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어디로 여행 가든지 그곳에서만 그 경험해 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찾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도 센터님이랑 좀 비슷하게 사람 많은 것도 좋아하고 없는 것도 좋아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지 않는 그런 장소로 가는 건 더 좋아하고 네, 뭐 그렇습니다. 그냥 뭐 먹을 거나 경험할 거 모든 걸 포함해서 그 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것들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유랑님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전 도시를 엄청 선호했어요. 그래서 뭐 해외를 가더라도 막 도쿄, 상해, 런던 이런 진짜 도시도시한 곳들을 굉장히 선호를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곳들이 답답하게 느껴지고 자연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도시를 거쳐서 그 근교에 있는 자연을 가게 된다거나 그렇게 되면서 아 이게 아줌마가 되는 길인가 라는 생각을 잠시 하기도 했습니다. 카톡 프로필에다가 꽃사진 네. 올려놓으시고 나무 사진 찍고 이게 또 자연스러운 수준이 아닌가 싶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네. 보통 20대 초반이나 중반 때만 해도 네. 대부분 여행을 간다 그러면 도시 사진을 많이 올리더라고요, 맞아요. 친구들이. 맞아요. 근데 뭐 제 지금 나이 때 혹은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을 요새 SNS 같은 거를 보면 대부분 뭐 자연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들을 더 많이 올리는 추세라서 맞아요. 아 그게 진짜 나이의 영향도 있나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좀 신기해요. 근데 왜 어떻게 그렇게 공통적으로 그렇게 변하게 되는지 궁금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그러면서 요즘 푹 빠지게 된 게 캠핑이에요. 네. 저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혹시 캠핑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 저는 예전에 에피소드에서도 말했다시피 한번 경험하고 왔습니다. 캠핑 반대주의자이시잖아요. 근데 한 번 경험해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우스운 일이긴 한데 네. 한 번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랑은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조금 느끼고 왔기 때문에 네. 조금이 아닌 것 같던데. 사실 많이 느끼고 오신 것 왔으나 같은데요. 같이 가준 친구들에게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네. 조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그래서 오늘 뭐 할 얘기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아니 어떤 게 그렇게 싫으셨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사서 고생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경험한 거는 캠핑이었고 옆에는 글램핑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네. 뭐 정확한 차이는 모르겠지만 캠핑을 하게 되면 직접 이렇게 텐트도 치고 제로에서부터 100까지 모든 것들을 다 해놓고 쉬는 느낌이라면 옆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글램핑을 하면서 제로에서 100을 이렇게 본인들이 채우는 것이 아니라 100인 상태에서 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차라리 저게 훨씬 낫지 않나라는 생각은 했는데 그런 생각을 친구들하고 공유해 보니까 그 친구들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무언가를 만들고 준비를 해서 그런 성취감을 느끼고 나서 쉴 때 그 성취감이 더 커진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이 저한테는 공감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취향 차이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 면에서는. 음. 다른 두 분들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고등학생 때 경험이 끝인 것 같아요. 네. 수련회 가가지고 네. 그 산에서 계곡 같은 데서 캠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냄비밥 만들어 먹고 냄비 3단밥 있잖아요. 네. 아래는 타고 중간에는 익고 위에는 안 익는 그런 거 막 해먹으면서 막 재밌게 친구들이랑 놀았던 기억이 있고 네. 텐트에서 잠잤던 기억 이런 게 있는데 네. 그때 이후로는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언제든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딱히 기회가 없어서 제가 의외로 캠핑 장비를 몇 개 모은 게 있더라고요. 네. 네, 뭐 이렇게 의자라든지 테이블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자취방에다가 이제 그냥 갖다 놓으려고 사는데 캠핑 용품이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뭐 조리도구 같은 것도 캠핑 용품 산 게 있어가지고 언젠가 이런 걸 다 가지고 가면 재밌겠다. 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네. 아무래도 여행을 가게 된다면 캠핑보다는 그냥 독채 펜션이나 호텔 이런 데를 구하게 되는 게 사실인 것 같긴 해요. 유생님은 흔히 말해서 그런 사서 고생하는 거에 대한 뭐 생각은 어때요? 긍정적인가요? 그 고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 과정 자체를 캠핑 과정 자체를 내가 즐긴다고 생각하면 고생이 아닐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빈동님 같은 경우는 남이 다 해준 거에다가 막 같이 맞아요. 가서 저는 그런 게 좋아요. 이끌려 가가지고 자기도 해야 되니까 고생이라 생각한 거지. 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본인이. 고생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내가 재밌게 준비하면 고생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러면 유생님은 시간적인 여유가 된다면 시도할 의향이 있으신 거네요? 시간도 그렇고 네. 이제 누가 좀 입문을 같이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네, 잘 몰라가지고. 오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맞아요. 좋겠네요. 저는 어릴 때 가족들이랑 같이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어릴 때 여름마다 계곡으로 놀러 갔거든요. 네. 그럼 텐트랑 다 준비해 가가지고 계곡 한켠에 텐트 쳐놓고 물놀이 실컷 하다가 텐트 들어가서 자고 수박
먹고 이런 기억이 아주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네. 그게 그때는 캠핑인 줄 몰랐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게 그냥 캠핑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릴 때 그런 기억들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고 성인이 되어서는 많이 간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 차에서 캠핑카에서 캠핑하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거기서 해본 적이 있고 오. 네 그리고 아까 빈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글램핑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갇혀져 있는 상태에서 네. 묵고 오는 그런 식으로는 경험을 많이 해본 것 같아요. 어. 네. 그런 경험들은 어떠셨어요? 저는 되게 좋았어요. 저는 너무 재밌었고 저는 다 좋아하네. 하면서 그 갇혀져 있는 상태에서 하면서 네. 이거 내가 스스로 준비했으면 진짜 재밌었겠다. 아, 진짜요? 맞아. 그, 이런 생각을 공감가. 했고 제가 요새 관심 있는 거는 백패킹. 아, 예. 백패킹 해가지고 그날 하루 짐만 이고 지고 산에 가서 하루 묵고 내려오는 그걸 도전해보고 싶은데 겁이 좀 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시도는 해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 때 가족들이랑 같이 캠핑을 갔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사실 이게 뭐 캠핑이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내가 자발적으로 한 거는 아니니까 큰 기억 없이 살고 있다가 최근에 입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여유가 생기면 캠핑을 가려고 하는 편인데 네. 얼마 전에 올해 첫 캠핑을 갔다 왔어요. 이전까지는 너무 추워가지고 아무리 캠핑이 좋다고 하지만 막 덜덜 떨면서 자기는 싫더라고요. 그래서 난로가 있으면 좋은데 뭐 저는 없기 때문에 추위에서 오들오들 떨면서 자기는 싫어서 날이 충분히 따뜻해지기까지 좀 기다렸다가 얼마 전에 처음 갔다 왔는데 오랜만에 가니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취향편에서 이 캠핑 이야기를 다뤄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네. 본인이 왜 매력을 느꼈고 왜 좋았는지는 뭐 뒤에 나오는 건가요? 맞아요. 아. 너무 궁금해서. 물어뜯으려고 준비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근데 그거를 네.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경험은 진짜 1차원적이고 단편적인 것만 봤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진짜 많이 해보고 많이 즐겨보고 이걸 좋아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어가지고 오늘 기대가 많이 됩니다. 뭔가 물어뜯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싶어가지고 근데 사서 고생하는 게 어느 정도 맞기는 해요. 네, 근데 거기에서 오는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차차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일단 캠핑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뭐 캠핑 안에서도 세부 분류가 많은데 이동 수단이라든지 캠핑 장소에 따라서 캠핑의 종류를 나눠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방금 센트님이 말씀해주신 백패킹이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가장 간소화된 버전이기도 하고 이제 목적지까지 도보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백팩에 캠핑에 필요한 모든 용품들을 싸서 다녀야 돼요. 네. 그래서 모든 장비들이 굉장히 경량화되어야 된다는 특징이 있고 반면에 걸어갈 수 있는 범위 이내라면 사실 행선지에 대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어디든지 뭐 차로 갈 수 없는 곳도 손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네. 네. 근데 백패킹 같은 경우는 그러면 텐트를 다 이고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뭐 침낭에서 그냥 자고 그냥 오는 건가요? 아니요. 텐트는 필수 사항이라서 아 그래요? 네, 있기는 해야 되는데 텐트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렇게 막 폴대 세워서 타프 치고 네. 막 그런 큰 텐트들이 아니라 네. 딱 정말 관짝처럼 누워서 잘 수 있는 정말 조그만한 텐트들이 있어요. 네. 원터치 이런 거? 맞아요, 네. 맞아요. 아무튼 뭐든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용품들의 제약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말 그대로 관짝 같은 텐트에서 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후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따뜻하고 좋은데 딱 일어났는데 천장이 눈앞에 있으니까 나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들이 순간적으로 들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되게 안락한 텐트 같은 경우는 그만큼 무거우니까 맞아요. 차라리 그런 거를 선택하실 것 같아. 네. 맞아요. 그렇게 백패킹이 있고 두 번째 유형은 모토 캠핑이라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캠핑이 있어요. 빠지지 네. 않는군요 오토바이. 끼워 맞추고 아닐까? 이런 거 있습니까? 예리하신데요. 그래서 백패킹에 비해서 꽤 많은 장비를 실을 수 있긴 하지만 네. 역시 제약이 없지는 않아요. 사실 오토바이에도 어떻게 짐을 적재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지만 너무 무리하게 짐을 싣다 보면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주행을 그쵸. 하는데. 네. 그래서 짐은 여전히 간소하게 챙기기
뚜벅이는 해야 합니다. 그래도 뚜벅이일 때보다는 더 멀리 갈 수 있고 또 자동차가 들어가기엔 어려운 곳들을 손쉽게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바이크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뭐 노지나 오지 같은 데에 간다고 하면 무겁고 큰 자동차들이 못 가는 곳들을 바이크로는 쉽게 갈 수 있어요. 특히 네. 뭐 오프로드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고요. 네. 그래서 그런 장소에 대한 제약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도 아직 시도해보지 못했어요. 그래요? 네. 아, 맨날 트럭 타고 맞아. 갔다 맞아요. 왔죠? 트럭 타고 가시니까. 아니 그리고 사실 이게 짐을 싣기가 어려우니까 생각보다 잘 가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 짐을 실을 수 있는 오토바이를 일단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으면 어떻게든 실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기도 하고 위험할 것 같은데. 맞아요. 균형. 위험하다 보니까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차에 바이크를 싣고 가서 거기서부터 차가 못 가는 곳을 바이크를 내려서 짐을 그냥 백팩에 더플백 같은 데 다 쑤셔 넣고 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제대로 된 모토 캠핑은 시도해보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오토 캠핑일 텐데 뭐 소위 말해서 차를 이용한 캠핑이겠죠. 네. 그래서 뭐 센트님이 경험하신 것처럼 캠핑카나 트레일러 같은 캐러반을 두고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행선지까지 짐을 다 차에 싣고 이동을 해서 거기에서 장비를 설치해서 캠핑하는 그런 세미 오토 캠핑 유형이 있고 아니면 그냥 텐트나 타프를 설치하지 않고 차에서 잠을 자는 그런 형태도 있어요. 차박. 네, 네. 맞아요. 차박이죠. 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그 모빌리티 쇼 다녀왔거든요. 네. 근데 홍보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차를 그 트렁크 열어서 그 잘 수 있는 공간 마련해놓고 이 차는 캠핑이 가능한 차다라고 맞아요.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현대에 나왔었던 캐스퍼? 맞아요. 네. 그게 맞아요. 예, 그렇게 차박으로 많이 홍보를 했었죠. 맞아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캠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차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네. 그런 식으로 마케팅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캠핑용 차가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 차를 개조해서 캠핑용 차처럼 만드는 그런 로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뭐 해외에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형 버스라든지 뭐 르노마스터 같은 봉고차 같은 거를 튜닝해서 전기도 막 연결시키고 히터도 틀고 막 냉장고도 넣고 거의 오. 집처럼 꾸며서 다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재밌겠다. 네, 그래서 뻥치시네. 이렇게 빨리 넘어오신 거예요? 좀 남들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나하나 개조해서 뭔가 집처럼 꾸미는 거에 취미를 가진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행선지에 따라서 유형도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일단 정해진 캠핑장에서 하는 캠핑이 있어요.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캠핑일 것 같은데 센트님 같은 경우는 캠핑장에서 캠핑하셨던 거예요? 네, 저는 네. 그때 자라섬 페스티벌 갔는데 그 자라섬 주변으로 캠핑카들이 설치되어 있고 네. 할 수 있는 장소도 있고 근데 그 중에 캠핑카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호텔이랑 비슷하게 똑같이 돈을 지불을 해야 되고 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을 쉽게 말해서 대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여기에는 어쨌든 샤워실이나 화장실이나 뭐 수도 시설 같은 그런 편의 시설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네, 저도 거기서 해봤는데 네. 그 지역에서 운영하는 뭐 그런 데인가 봐요. 네. 그래서 갔는데 시설이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설거지 같은 거 하는 것도 엄청 편리하게 되어 있고 샤워 시설도 깨끗하고 그 당시가 여름이었는데 뭐 그런 시설 안에 특히나 화장실 같은 데도 다 에어컨이 켜져 있어서 왜 이렇게 쾌적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좋기도 하면서 좀 아쉽기도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왜냐면 어쨌든 캠핑을 하는 거는 정말 야생에서 뭔가를 체험해보고 싶다라는 니즈도 있을 텐데 네.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런 것보다는 정말 진짜 산속이나 이런 데가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저 같은 초보자나 초심자들한테 오히려 그런 곳이 더 적합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빈둥님은 그런 것마저 없었으면 캠핑을 다시는 하지 않게 되었지 그러니까 만약에 않을까요? 제가 산으로 가서 시작을 했다면 네. 아마 더 싫어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곳이니까 그나마 조금 즐기고 왔던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요즘 진짜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들이 많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샤워실 같은 경우도 너무 깨끗하게 되어 있고 그냥 잠만 밖에서 자고 나머지 것들은 나머지 귀찮은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게 해주니까 되게 편리하더라고요. 네.
근데 대신 성수기에 예약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그런 단점도 있고 네. 어쨌든 여러 사람들이 같이 캠핑장을 이용하다 보니까 아무리 텐트 사이에 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음이라든지 맞아, 그냥 맞아. 사람으로부터 벗어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의 파티장 같았어요. 맞아요, 어, 맞아요. 네. 다 엄청 행복해 보이더라고. 맞아요. 저는 남자 4명이서 갔는데 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주변을 많이 둘러보게 되잖아요. 네. 친구들은 거기다 뭐 이제 여자친구가 없는 친구들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 다 네. 가족 단위로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소음이 파티 같은 소음이 아니라 네. 진짜 그 소음 자체로 느껴지는 거야. 옆에서 너무 시끄럽게 떠들어가지고 어떡해. 뭐 이런 고충도 있었다는. 사람이 많았나요? 그 꽤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꽤 많이 크게 떠드시더라고요. 근데 같이 그게 간 사람들의 문제 아니야 그러면? 근데 그게 정해져 있더라고. 뭐 몇 시 이후로는 뭐 시끄럽게 조용해야 하면 안 되고. 됩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지켜지기가 어려운 환경 같았어. 뭐 경비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주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서로 간의 매너를 지켜야 되는 그런 게 있나 봐요. 약간 암묵적인 그런 네네. 규칙이 있기는 하죠. 음.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캠핑장을 벗어나는 캠퍼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노지 캠핑이라든지 오지 캠핑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캠핑장이 아닌 곳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즐기는 캠핑의 유형들이 생겨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승태님께서 예전에 계곡에 가셨다고 하는 것도 캠핑장이 아니라면 아마 노지나 오지 캠핑에 해당이 됐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아니 도대체 우리 엄마 아빠는 요런 데서 어떻게 텐트를 친다는 거야 라는 생각을 어릴 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바닥에 있는 돌부터 다 골라내시고 땅을 평평하게 만드신 다음에 텐트부터 설치하시고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거기서 저희는 이제 언니랑 풀어놓고 너희는 계곡에서 놀다가 와 그럼 엄마 아빠가 이거 쳐놓을게 해주시고 오면은 짠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너무 좋다. 멋지시다. 캠핑 고수신가 보네요. 예전엔 그랬는데 요새는 잘 안 네, 다니시는구나. 네. 그래서 노지라고 하면 이제 사전적으로는 뭐 지붕으로 덮거나 가리지 않은 땅을 의미를 하는데 캠핑장이어도 사실 지붕이 없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네. 노지 캠핑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래도 통상적인 의미에서는 캠핑장에서 하지 않는 캠핑을 노지 캠핑이라고 하고 네. 그러면 오지 캠핑은 뭐냐라고 하면 이것도 사전적으로는 이제 해안이나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대륙 내부의 땅을 의미를 하는데 네. 일반적으로는 오지는 사람들이 더 가지 않고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고 더 숲속 깊숙이 있는 뭔가 나만 아는 스팟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노지 캠핑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뭐 공중 화장실이 있거나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지 캠핑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야생에서 모든 일을 해결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베어글리스처럼. 맞아요, 맞아요. 그럼 화장실도 그냥 알아서 가는 거예요? 산속으로? 노상방뇨. 유형이 있는데 그렇게 자연에 돌려주는 유형이 있고 표현이. 네, 자연에 돌려주는 유형이 있고. 네. 아니면 그것도 이제 뭐 다 장비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간이 화장실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그 화장실용 미니 텐트가 따로 있어요. 네. 네. 거기에서 간이 화장실을 하고 거기에 무슨 가루 같은 걸 뿌리면 그게 고체화돼서 나중에 처리하기가 쉬워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예민하신 분들이나 뭐 자연에 돌려주기 싫다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요새 뭐 꼭 다 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플로깅이라 그러죠. 그 뭐 줍는 거, 네. 쓰레기 줍는 거 이런 네. 거랑 연계해가지고 백패킹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맞아요. 네. 특히나 그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자연 친화적인 분들이 많으시니까 네. 그런 데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더 깨어있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게 맞아요. 뭐 좀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자연 들려주면 뭐 좋지 않나요? 비료도 되고. 좀 그렇잖아. 근데 얼마나 자연이냐에 따라도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낮에는 지나다니는 길인데 그렇죠. 저녁에 가가지고 그쵸. 그리고 그게 뭐 뭐라고 표현해야 돼? 이거 배설물이라 그래야 되나? 네. 하여튼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 나름대로 뭐 나름의 효과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쓰레기가 가장 문제가 되잖아요. 그쵸. 캠핑을 하고 나서 벌어지는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아니면 그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들을 그냥 버리고 오는 사람들도 꽤나 많을 거란 말이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데에 대한 경각심이 훨씬 더 많이 생겨서 네. 네. 쓰레기를 버리고 온다라는 건 진짜 진상짓이라는 인식이 있고 네. 그래서 보통 쓰레기를 다 모아서 가져와서 집에서 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게 맞죠. 네네네. 다행입니다. 네. 그리고 일단 화장실도 화장실인데 씻을 수가 없어요. 샤워실이나 수도 시설이 없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그렇게 꼬질꼬질한 상태로 뭐 하루 이틀 있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번외로 빈둥님이 가셨던 글램핑 같은 유형이 있죠. 그래서 네. 사실 캠핑이든 어떤 유형이든 캠핑을 자주 가지 않으면 이런 장비를 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잖아요. 맞아요. 비싸더라고요. 네, 이게 비싸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던데요. 맞아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몸만 가면 되는 글램핑이 생겨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글램핑은 글래머러스, 그러니까 화려한, 뭐 매혹적인이라는 뜻의 글래머러스랑 캠핑이 합쳐져서 생긴 단어고 네. 사실상 거의 뭐 호텔에서 먹는 거랑 동일한 수준의 장비들이 갖춰져 있고 불편함이 거의 없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한창 글램핑 유행했을 때 네. 제주도에 있는 신라 호텔 앞에다가 글램핑장 있었어요. 그래서 호텔 가는 사람 저기 왜 가지?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도 있어요. 네. 아, 신라 호텔의 일부인 거예요, 그러면? 네, 그 안에 앞에 글램핑장이 있고 네. 큰 텐트 쳐놓고 네. 앞에 그 그릴도 다 있고 오. 그래서 신라 호텔 주방장님께서 준비해주신 새우랑 이런 거 다 와서 어. 구워먹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색다른 느낌이겠네.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네. 호텔 왔는데 저걸 왜 가지?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네. 그러면 글램핑을 갈 때는 준비할 게 전혀 없나요? 뭐 음식만 챙겨가면 네. 나머지 장비들은 다 구비가 되어 있으니까 따로 추가적으로 챙길 건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근데 장비가 마련되어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은 맞아요. 게 제가 얼마 전에 더현대 갔다가 네. 네. 지하에 캠핑용품 상점을 간 적이 있어요. 음. 네. 가서 컵을 구경하는데 어느 컵을 들었는데 거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캠핑용인 거죠. 네. 맞아요. 그런데 그 컵의 가격을 봤더니 5만 원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가격도 그만큼 높아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장비들이 구비되어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진짜 나중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캠핑 장비의 상한가가 없어요. 그래서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작으면 작을수록 비싸지는 거고 거기에 또 예쁘기까지 하면 또 더 비싸지는 거고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돈이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캠핑을 매주 가는 게 아니니까 초기 비용을 생각을 하면 어떻게 보면 그 돈을 모아서 비싼 호텔에서 하루 자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쌀 수도 있는 거죠. 맞아. 그래서 그런 진입 장벽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또 캠핑을 즐겨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보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네. 글램핑에서 갖춰져 있는 장비들에 또 만족을 못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진짜 좋아하는 장비로 거기에서 음식을 해먹고 즐기는 거를 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그런 데는 이제 정해진 것들로만 해야 되니까 네. 그런 데서 좀 부족함을 느끼는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제 입장에서는 이거나 저거나 다 똑같거든요. 다 똑같아 보이는데 네. 그들 눈에는 많이 다른가 봐요. 또 남이 쓰던 것도 쓰기 싫을 수도 맞아요. 있고 그런 맞아, 것도 있고. 맞아. 네, 그리고 그 캠핑 용품도 그 명품들이 있다면서요. 네. 네, 그거는 정말 값이 천정부지더라고요. 정말 네. 비싸요. 네. 그래서 아. 제가 봤거든요. 옆에서 어떻게 하는지. 네. 자기가 비싼 돈을 주고 산 용품들이니까 음. 이거를 어떻게 써든지 뽕을 뽑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하더라고. 그래서 좋다 뭐 이렇게 해서 연발하긴 했는데 자기 세뇌를 하는 거예요? 뭐가 좋은 건지 모르겠는 거야. 그럼 빈둥님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유형 중에서 다시 캠핑을 가야 된다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래도 글램핑을 선택하실 것 같나요? 제가 그때 했던 거는 정확히 말하는 캠핑이었고 옆에서 네네네. 글램핑을 보면서 저거를 하면 진짜 마음 편하게 놀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한여름이었으니까 뭐 땀도 나고 뭐 힘들기도 하고 이런데 제가 조금 더 바랬던 거는 정말 마음 편하게 그 친구들과 뭐 대화를 나누고 이런 거였는데 아무래도 그런 전자의 과정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마치 일하러 간 느낌이 좀 들었겠네요. 맞아요. 네, 정확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쉬러 간 거니까 진짜 쉬고 싶은데 제가 원하는 쉼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또 같이 간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쉼인 거죠. 그런 식의 다 같이 협력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를 쉼으로 받아들이는데 저는 아직 그런 단계가 못 됐으니까 일단 글램핑으로 조금
좀 친숙해진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캠핑을 한 번 더 도전해 보면 훨씬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텐트 치는 거에 큰 매력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아, 왜요? 힘들기도 하고 그거 다 조립하고 다시 또 분해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 텐트 바닥이 그렇게 막 딱딱하고 그래가지고 좀 불편한 점도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텐트 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로망도 별로 없고 네. 아, 너무 귀찮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뭔가를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 유생님 혹시 프라모델 같은 거 만드는 건 좋아해요? 네, 그런 건 좋아해요. 어? 네. 아, 빈둥님은 그런 것도 싫어하세요? 네. 아. 저는 이런 걸 싫어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네요. 네. 그냥 조그맣게 깨작깨작하는 건 좋지만 네. 너무 부피가 큰 거는 힘들다. 일단 이런 되게 느낌인가요? 엄청 어려 보이고 아. 그리고 아. 텐트가 일종의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그 남자들이 텐트를 잘 치냐 안 치냐에 따라서 굉장히 평가를 받는 그런 이미지가 좀 있단 말이에요. 맞아. 저 굉장히 찌질이 취급받았습니다. 남자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그 예를 들어서 뭐 여자친구랑 같이 갖다 치면은 내가 이 여자친구의 남자친구로서 텐트를 잘 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압박감도 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뭔지 알 들어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미디어에 많이 비춰지다 맞아요. 보니까 그런 짓을 내가 왜 해야 되나 그런 걸로 나의 어떤 남성성을 뭔가 이렇게 보여줘야 되나 이런 생각들 때문에 좀 짜증이 나기도 하고 생각해봤을 때 괜히 그럼 만약에 혼자 가면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혼자 가면 원터치 텐트 가져가겠죠. 편하게. 아, 근데 생각보다 텐트 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맞아. 네. 그래서 캠핑카가 있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캐러반 같은 게 있는 데 가서 네. 그냥 맛있는 음식만 내가 해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네. 유생님이랑 같이 가야겠다. 맞아요. 텐트 저 같은 경우에는 혼자 캠핑 가는 게 로망이어서 재작년에 먼저 텐트를 구입을 했는데 네. 그때 주문을 했는데 2달이 걸려서 왔어요. 해외에서 배송을 해서. 근데 왔는데 11월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얘기하셨지. 네. 맞아. 펴보지는 못하고 한강에서 그냥 혼자 깨작깨작 해봤는데 네. 저도 막연히 그냥 유튜브만 보고 쉬울 줄 알고 제가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간 다음에 아무도 도와주지 마라. 내가 혼자 칠 거다. 라고 했는데 결국 그래서 지금 텐트에 구멍이 하나 뚫려 있거든요. 이상한데 폴대를 꼽아가지고 구멍이 뚫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가 나서서 네. 도와주셔야지 세워졌던 그 경험이 있어서 어려워요.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캠핑 그래서 텐트 가져가서 못 치고 그러면 또 싸움 나요 또. 네. 이거 왜 가져왔냐 시작해가지고 싸움 나오거든요. 아, 장비 탓을 하게 되나요? 시간이 걸려 있잖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맞아. 해가 네. 지면은 이제 못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 전에 무조건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좀 예민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뻔하게 뭐 할 수 있는 그걸 뭐라 그래 설명서나 뭐 아니면 유튜브 영상 보고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어렵더라고요. 그게. 그러면 유생님 같은 경우에는 누가 그러면 일행이 텐트를 다 쳐준다라는 가정 하에는 가실 의향이 그 정도는 있으신가요? 근데 이제 아무리 텐트 바닥이 또 딱딱하고 그러니까 사실 좀 불편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나한테 텐트를 안 맡기고 나는 그러면 네. 뭐 음식도 준비하고 이것저것 할게. 너는 텐트를 쳐라 그러면은 그건 뭐 오케이. 네. 지금 보니까 두 분 다 왕자님이네요. 이런 평가를 받으신 거네. 텐트 치기 싫은 거야. 저 그런 거 너무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보통 군대 가서 그런 걸 많이 경험하잖아요, 남자애들은. 네. 근데 저는 군대에서도 안 했었거든요, 그런 거를. 공군은 또 그런 걸 안 해요. 텐트 치고 이런 걸 안 해서. 딴게나 하지 뭐. 네.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다. 어렸을 때 보이스카우트 해본 보이스카우트 해본 기억밖에 없거든요. 그때도 뭐 선배들이 다 해줬으니까 진짜 이렇게 보니까 왕자님 같다. 순트님은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유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어떤 거 선택하실 것 같아요? 저는 오지 캠핑. 저는 네. 약간 힘들어 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네. 로망이 있어요. 공주님이셨네요. 아까도 아빠가 다 쳐줬다 그랬잖아. 서민 체험해보고 싶은 공주님 아니야 그냥. 그러니까 이게 보통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 뭐 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네. 어느 정도는 직접 그걸 경험해보지 않아서 이게 화장실 갔다 왔더니 다 되어 있네? 재밌네? 이렇게 되는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 아닙니까?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네, 들어봅시다. 네, 저의 로망은 나중에 오프로드 차 타고 네. 가서 사람 없는 곳에서 간소한 장비만 가지고 한번 해보는 게 하나의 로망이에요. 네.
그래서 유튜버들 중에 특히 외국 유튜버들은 자연 풍광이 정말 아름다운 곳에 가서 네. 강아지 데리고 둘이 가가지고 너무 좋겠다. 그런 모습을 유튜브로 찍어서 올리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보면서 그런 로망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아. 네. 근데 만약에 가면 혼자 가요? 아니면 같이 가는 게 좋아요? 그게 문제인데 네. 혼자도 가보고 싶은데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누군가와 같이 가야 하지 않을까. 그쵸, 라는 위험할 생각이 수도 들어요. 있고 네. 보통 오지나 노지는 혼자 가기에는 조금 위험 부담이 따르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보통은 같이 가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저도 오지나 노지 같은 경우도 캠핑을 해야 한다면은 네. 그 오두막집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위험성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이런 자연에서 하룻밤 자는 거는 저 크게 이렇게 로망은 안 생기고 네. 그냥 낮에 가서 보고 음. 오는 정도는 좋을 것 같은데 잠은 따뜻한 데서 자고 왕자님, 왕자. 왕자님이 여기 있었어. 그러면 선트님께서는 그런 오지 캠핑에서 따르는 뭐 화장실이라든지 샤워 시설이 없는 그런 불편함도 감수할 의향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있는데 저는 네. 겨울에는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손발이 너무 시려워서 겨울에 가면 아마 발이 다 동상이 걸려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절은 봄, 여름, 가을 정도? 근데 그런 오지 이런 데 숲속 뭐 산속 이런 데는 여름에도 추워요. 맞아요. 네. 따뜻하지 않아요. 공주님 못 가겠네요. 갔다 와야 되겠네. 하지만 네. 그런데 가면은 뭐 진짜 환경이 좋지 않고 이러니까 사람의 본성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그치, 맞아, 그치. 맞아. 나는 오히려 그게 두렵더라고. 얼마나 개차반이길래? 그래서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잘 못 갈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가면은 뭐 편하게 할 수 있겠지만 네. 민낯이 다 드러날 것 같다라는 두려움에 저는 그래서 가야 하지 않나. 네. 아, 그러면서 더 네. 친해지는 걸 수도 있죠. 맞아. 아니면 손절하거나. 평생 못 볼 것 같은데. 근데 본인은 뭐 연인과도 가봤어요? 네, 캠핑은? 가봤어요. 근데 그 경험이 좋았나 보네요. 그게 오히려 더 저는 좋았던 게 근데 민낯이 드러날 것 같기는 한데 또 생각만큼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뭐 가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아예 몰랐던 부분을 봤다라는 부분은 많이 없었던 그쵸. 것 같고. 결혼하고 가야 이제 진짜 나타나는 거지. 결혼하고는 갈 수 있지. 뭐야? 아무튼 네, 저는 그래서 즐겨 갔던 편인데 네. 이게 뭐 꼭 공주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공주 왕자 이런 걸 떠나서 네. 그냥 밖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맞아요. 선호하더라도 예를 들어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꼭 화장실에서 해결하고 싶다라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맞아. 어떤 분은 캠핑 진짜 좋아하시는데 그 자연에 돌려주는 거나 뭐 그런 것은 절대 못한다 라고 해서 꼭 화장실 근처에 있는 노지 캠핑을 장을 간다던가 그런 식의 방법을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유형에 맞춰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랑 싫어하는 게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서서는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그럼 뭘 챙겨가야 할까라는 질문이 다음 질문일 것 같은데 네. 예전에 왜 막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이런 만화책들 많았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되게 클래식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당장 집에서 나와서 야영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꼭 챙겨야 될 것 3가지만 꼽으면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뭐 텐트나 침낭 같은 거는 기본인가요? 그거 다 포함해서 딱 3가지만 챙길 수 있다. 그거 포함해서 라고 무조건 하면 3가지? 네. 그러면 텐트랑 침낭 뺄게요. 그래요? 그거 외에 3가지만 고를 수 있다면 어떤 당장 걸 지금 챙기실 것 간다면? 같아요? 네. 야생인 거예요? 네. 이런 거 예전에 노빈손 시리즈 아세요? 맞아요. 그거 보면 많이 나왔는데. 일단 칼. 왜요? 호신용? 호신도 되고 먹을 게 없어지면 어떻게든 구해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칼. 네. 뭐 고문 잡게요? 칼로? 불. 라이터. 물. 너무 평범한데? 특별하자 그런 거 아닌데요? 살아남기 위한 건데. 그러네.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 그래야 되지. 근데 이게 기간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게요. 기간까지 생각 안 하신 것 같은데. 3일이라고 할까요? 그래요? 네. 전 되게 어. 가볍게 생각했어요. 어. 야영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밖에 하룻밤 자겠지라 생각해가지고 네. 침낭이랑 보조 배터리랑 핸드폰만 챙긴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룻밤 그냥 자고 오는 거니까. 시간을 보내기 위한 아. 시간에 초점이 맞춰져 아. 있네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저는 간다면 네. 진짜 쉬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 행동을 할 것 같은데 네. 뭐 생존 이런 거는 제쳐두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핸드폰을 안 들고 가고 싶어요. 음. 근데 이게 있으면 캠핑을 갔는데도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볼 것 같아서 그럴 수도 있죠.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두고 정말 두꺼운 책 하나. 그러니까 만약에 혼자가 왜 방금 웃죠? 비웃으셨는데요? 그게 아니라 핸드폰으로 책을 보면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럼 되지. 근데 만약에 핸드폰을 갖고 가면 저는 책을 안 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핸드폰으로는 책을 안 읽을 것 같고 평소에 읽고 싶었으나 엄두가 안 나는 책 정말 두꺼운 거. 네. 만약에 혼자 간다면 그러고 싶고 펠레폰네소스 전쟁사 이런 거? 뭐 그런 것들 네. 뭐 엄청 두꺼운데 시도는 못 해봤던 거. 네. 그게 아니라면 저는 립밤이 항상 필요하거든요. 저는 립밤 없으면 살지 못해요. 거의 강박관념처럼 바라거든요, 빈님이. 저 너무 진짜 예상치 못해. 저 한 15분에 한 번씩 발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가끔 이런 적도 있어요. 밖에 나갔는데 립밤을 놓고 온 거예요. 네. 네. 근데 다시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 하루를 립밤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전 무조건 사요? 립밤을 구매해요. 그런 거. 촉촉함이 굉장히 중요한 막 분이시군요. 초조하면서 막 어. 되게 힘들어져요. 립밤이 어. 없으면. 입술 어디다 쓰려고요? 쓸데 왔나 보네. 이상한 소리 많이 하시네 오늘. 어쨌든 립밤이 항상 저는 필요하다.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손전등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핸드폰 가져가면 되는데. 그러면 되지. 근데 핸드폰이 없다는 전제하에는 그래서 정말 조용한 곳에서 책을 읽고 뭐 립밤을 바르면서 캠핑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혼자 간다면. 선비 같은 립밤 바르는 선비. 왕자. 역시 왕자이시군요. 립밤 왕자님. 근데 왠지 네. 얘기 들어보니까 빈둥님은 도구가 많이 필요한 캠핑은 싫어하셨지만 맞아요. 약간 백패킹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오히려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거추장스럽고 호들갑 떠는 거를 싫어해서 그렇지 막상 또 그런 자연에 아무것도 없이는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화장실이나 아니면 씻는 거 이런 것들은 뭐 2, 3일 정도는 거뜬하게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캠핑장에서의 시끄러움이나 아니면 그런 과정에서의 힘듦이나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더 크고 정말 그냥 자연에서 하는 거는 오히려 즐길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유생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어디에 가냐에 따라 다르지만 핸드폰이 안 터질 수도 있어요. 맞아.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핸드폰이 정말 쓸 수 없는 물건이 될 수도 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아니, 핸드폰을 좀 포기하세요. 핸드폰에는 저장된 동영상도 있고요. 그러네. 유튜브 동영상도 있고 뭐 어. 음악도 저장해 가면 되니까. 근데 그러면은 캠핑의 의미가 좀 사라지지 않나? 핸드폰을 갖고 가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유랑님도 핸드폰을 들고 가지만 핸드폰을 거의 안 보지 않아요? 캠핑 가면? 네, 거의 안 보긴 해요. 이걸 핸드폰을 꼭 그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네. 음악 틀어놓고 그냥 놔둬도 되고 맞아요.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럼 알겠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있으면 핸드폰에 계속 집착을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계속 연락 오고 막 이러면 신경을 쓸 수밖에 없기도 전 하죠. 그게 진짜 안 돼요. 그래서 전 그때 캠핑 갔을 때도 노트북을 들고 가서 편집을 했거든요. 저희 방송 편집을. 못했다 진짜. 친구들 다 준비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편집하고. 그래서 브이로그를 찍었거든요. 네. 그거 있잖아요. 타임랩스. 네. 친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전 노트북으로 저희 편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제가 설거지 같은 거를 그래도 다 했습니다. 네. 그러면 됐죠. 네, 잘했죠? 네. 네. 그래서 사실 뭐 지금 말씀하신 게 다 다른 것처럼 장비도 누가 가냐, 어떤 캠핑을 가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뭘 챙겨야 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애매한 영역이기는 해요. 네. 뭐 어떤 사람들은 캠핑은 장비빨이다 이러면서 온갖 물건들을 다 사는 분들도 계시고 네. 또 특히나 이제 감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은 장비 브랜드나 디자인이나 뭐 스타일까지 따져서 고려를 하시기도 하고요. 저 같은 헝그리 캠퍼들은 뭐 네. 감성이고 뭐고 다 없고 그냥 필요한 것들만 사서 다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예쁜 그릇 이런 것도 굳이 안 사요. 그냥 양은 냄비 이런 거 가져가고 네. 그냥 필요한 것만 가져가고
가져가서 쓰는 스타일이라서 오히려 빈둥님 같은 케이스라면 저의 친구들과 같이 간다면 오히려 좋아하실 수도 맞아요. 있어요. 그럴 것 거추장스러운 게 없어요. 아니, 저는 헝그리 캠퍼들을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은 유랑님께서는 어느 정도 캠핑을 경험해 봤으니까 네. 초보자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그런 물품들이 혹시 있을까요? 뭐 아까 예를 들어서 꼭 챙겨야 되는 3가지 뭐 이렇게 했으면 네. 뭐 이런 거는 있으면 내가 해봤더니 좋더라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는지. 일단 정말 필수인 용품들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일단 텐트랑 침낭은 정말 그냥 필수이고요. 그리고 맨바닥에 텐트를 치면 그 텐트 바닥이 손상되기도 하고 땅에서 습기가 올라와요. 맞아요. 그래서 그라운드 시트라는 방수천을 꼭 깔아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텐트랑 침낭이랑 그 그라운드 시트는 꼭 필요하고 뭘 먹을 거면 버너랑 간단한 식기 정도는 필수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거기에 보통 이제 테이블이라든지 의자 정도는 그냥 기본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선택 사항이긴 하지만 그냥 편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본 용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안전을 위해서 후레쉬는 꼭 필요하고 네. 어두워지면 생각보다 특히나 노지 캠핑을 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맞아. 가로등이 네. 없어서. 예. 근데 그게 단순히 안 보인다는 불편함도 있지만 내 주변에 뭐가 있는지를 모른다는 뜻도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후레쉬는 필요하고 또 미니 소화기도 저는 가지고 다니는 편이에요. 혹시라도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대비를 하기 위해서 소화기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천차만별의 영역이라서 뭐 빔 프로젝터부터 뭐 랜턴에 난로에 화로에 하다못해 편백 찜기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그냥 정말 뭘 챙기냐는 그 다음부터는 본인의 선택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그렇죠. 이상한 것들이 많은데 네. 뭐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한데 맞아요. 또 그렇다고 생각 안 하면 또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뭐 예를 들어 편백찜기도 지난번에 같이 간 분이 챙겨 오셨는데 야외에서 편백찜 해먹으면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양은 냄비에 깨작깨작 해먹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고급 장비가 있으니까 좋기도 하구나라는 생각도 잠시 해보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편한 호텔을 포기하고 사서 고생을 하면서 캠핑을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꼭 본인이 즐기진 않더라도 왜 사람들이 이렇게 캠핑을 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캠핑만이 주는 묘한 그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과 한층 더 가까워졌다라는 느낌도 주기도 하고 네. 뭐 이제 사람이 기본적으로 뭐 옛날에는 다 나가서 살지 않았습니까? 구석기 네. 신석기 시대 때는. 그러니까 약간 자연과 가까워지려는 어떤 DNA가 남아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약간 본능적인 거다. 네네네. 이게 캠핑의 유형에 따라 이유가 다를 것 같아요. 글램핑을 하는 사람들의 이유와 노지에서 캠핑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조금 다를 것 같은데 노지에서 캠핑하는 사람들은 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과 좀 가까워지고 네. 인위적인 것들로부터 멀어지고 그 속에서 혼자 사유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글램핑이나 친구들과 왁자지껄하게 캠핑을 떠나는 사람들은 정말 그 시간이 즐거워서 그러니까 관계를 맺고 야생에서 같이 고생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즐거워서 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이 말씀하신 거에 다 공감이 되는데요. 네. 특히나 요즘 친구들이 캠핑을 많이 좋아하는 거는 아무래도 평일에 그냥 힘들었던 그런 공간들, 특히나 도심에서 좀 벗어나서 자유를 만끽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큰 것 같고 네. 거기에 더해서 예전에는 단순히 그냥 호텔에 가서 놀거나 아니면 여행을 가서 즐기는 정도에 그쳤다고 하면 지금은 그것마저도 조금 익숙해진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네. 그래서 그것도 익숙하기 때문에 더 새로운 것들, 더 신선한 경험들을 찾다 보니까 지금 캠핑까지 이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거기서 나누는 대화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호텔을 가거나 여행을 가서 나누는 대화와는 또 다른 차원의 대화가 많이 펼쳐지더라고요. 뭐 감정의 밀도나 이런 것도 많이 다르곤 해서 그 공간에서 줄 수 있는 안정감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매력으로 다가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캠프파이어 같은 거 하거나 네. 모닥불 피워놓고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으면은 뭔가 진솔한 얘기를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맞아요,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 분위기가 맞아요. 되게 중요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이유가 다 맞을 것 같고 또 저마다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에피소드를 준비를 하면서 저한테 왜 캠핑이 이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나를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캠핑의 매력은
비우기에서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제 캠핑 철학은 필요하지 않은 장비는 사지 않는다였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인 준비물 외에는 굳이 사지 않게 됐고, 네. 뭐 예를 들어서 식기라고 했을 때, 조리도구라고 했을 때 냄비도 있고 후라이팬도 있고 뭐 소뚜껑도 있고 뭐 구이바다도 있고 하면 너무 좋겠죠. 뚜껑을 가져간다고요? 그 왜 있어요. 소뚜껑에 진짜? 삼겹살 구워 먹고 그걸 가져가요? 그러니까 많습니다. 그게 뭐 아, 그래들 이런 거, 그리들 팬 맞아요, 이런 거 맞아요. 말하는 네네네, 거. 맞아요. 소뚜껑이 깜짝 아니 근데 꼭 그리들 아니더라도 네. 소뚜껑을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을걸요? 진짜요? 그러니까 없지 그 않을 정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예를 들어서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걸 장비를 사서 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기 때문에 맞아요. 대단하시다. 진짜. 사실 뭐 그냥 차에 그러니까 가지고 다닐 수만 있으면 뭐든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까 그 편백찜만 봐도 맞아요. 사실 캠핑 가서 굳이 편백찜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 없잖아요. 맞아요. 아, 찜기 대신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들었는데 편백찜은 근데 소뚜껑 깜짝 놀랐어. 아니야, 내가 볼 때 있을 것 같아. 왠지 가방도 있을 들고 것 다닐 것 같아요. 같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 유랑님이 방금 말씀하신 버리기와는 좀 차원이 다른 그쵸, 얘기지만 그쵸. 그런 맞아요. 식으로 즐기는 분들도 꽤나 많으신 그렇죠. 것 같아서.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다 선택을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금만 불편만 감수하면 사실 하나만 있으면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저는 저한테 꼭 필요한 하나가 뭔지를 좀 생각을 해봤던 것 같고 그게 저한테는 캠핑의 되게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생각을 하고 포기한 거에 대해서는 굳이 내가 이거 있었으면 참 편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그 불편함까지도 떠안고 즐기는 과정이 캠핑의 일부라고 생각을 했어요. 되게 철학적이네요. 그러면은 네. 유랑님하고 같이 가자고 한 사람이 네. 뭔가 투머치야. 네. 다 갖고 있어. 그럼 그런 사람하고는 캠핑하기가 좀 꺼려져요? 아니면 오히려 좋아? 뭐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이제 그렇게 다 갖춘 분들이랑 한두 번 같이 캠핑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장비빨을 자랑 아닌 자랑을 하고 싶기 그쵸. 때문에 그치. 다 퍼줘요. 아. 다 해줘요. 찜기도 다 쪄줘요. 그래서 편하게는 하더라고요. 아. 근데 매번 이렇게 가면 좀 피곤하겠다라는 생각은 맞아. 은연중에 했어요. 어. 그냥 그렇게 한두 번씩 편리함을 누리는 것도 좋지만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가서 간소하게 하는 게 저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저는 처음으로 뭔가 자유롭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전까지는 저는 자유라는 개념이 되게 추상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물리적인 측면에서도 제가 어디 뭐 수감되어 있는 거는 아니니까 자유라는 거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많이 없었어요. 네. 근데 캠핑을 하면서 처음으로 그 자유라는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패널분들은 자유라는 걸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가 궁금해요. 일상적인 의미에서. 혹시 뭐 자유롭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으신가요? 자유롭다. 저는 뭐 혼자 여행 갔었을 때 그런 적이 있던 것 같아요. 매년 학교 때문에 제주도를 가곤 하는데 친구들이랑도 간 적도 있고 뭐 동료분들이랑 간 적도 있지만 혼자 갔었을 때가 있었어요. 네. 근데 바다 보면서 그냥 바람 맞는 게 그 시간을 온전히 내가 지배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만끽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네. 네. 그때 되게 자유롭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자유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거죠?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이제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이 시간을 내가 온전히 다 누리고 있구나.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나를 위해 쓸 수 있구나 생각 때문에 자유가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시간을 어떻게 쓰고 싶은지를 온전히 내가 결정하고 할 수 그쵸. 있다는 그런 해방감일까요? 맞아요. 저도 그런 측면에서 네. 생각을 해보면 여행 가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 시간에는 뭘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압박이 저는 굉장히 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끼니까 누군가랑 여행을 갈 때 그 사람이 그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차라리 집에서 혼자 있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저는 일상생활을 할 때 뭐 업무를 보거나 아니면 누군가와 협업을 할 때는 굉장히 그 계획적으로 하려고 많이 애쓰는 편이거든요. 네. 뭐 MBTI로 따지면 J의 특성이겠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러는 편인데 뭐 그래서 그런진 몰라도 특히나 여행을 갈 때나 쉴 때만큼은 전혀 계획을 안 세우고 싶다라는 의지가 불타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쉽게 설득이 안 되더라고 사람들한테. 같이 있는 사람들은 너 이럴 때는 뭐 이렇게 하면서 왜 여행을 갈 때는 이런 식으로 해? 혹은 나랑 있을 때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세우지 않으려고 해라고 얘기를 몇 번 들은 적이 아, 있는데 진짜요? 근데 그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그냥 혼자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뭐 뒤에 일정 생각 안 하고 이 순간에만 집중하는 것들이 진짜 자유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런 측면에서 캠핑을 갔을 때 얘기로 잠깐 다시 돌아오자면 뭔가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뭐 어느 시간까지는 이거를 다 맞춰야지 우리가 다음에 대화를 나누고 음식을 만들 수 있어. 음식을 지금 먹어야지 다음에 자기 전에 뭔가를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쉬러 간 저한테는 압박으로 느껴지다 보니까 이거는 자유롭지가 않다라고 느꼈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 측면의 자유를 저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과제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뭔가 일을 하러 가서 그런 거면 이해를 하겠지만 쉬러 간 이상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이 저한테는 아직은 더 큰 게 아닌가. 제가 생각하는 자유는 조금 다른 측면인 것 같은데 네. 저는 내가 지켜내야 할 누군가가 없을 때 자유를 느끼는 것 같아요. 네. 뭐 책임감에서 벗어난 상태 이런 건가요? 책임감은 뭐 벗어날 수 없는 거겠지만 네.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한번 말했던 강아지가 아팠을 때 그때를 지금 생각하면 제가 자유롭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강아지가 있을 때도 여행을 가고 뭐 영화를 보고 밥을 먹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지만 머릿속에는 항상 강아지가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아팠을 때 내가 대처를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최근에도 조카가 저희 집에 와 있는데 네. 네. 이제 내가 늦게 들어가면 언니가 힘들고 엄마가 힘들고 가족들이 힘들겠다. 그리고 조카를 돌볼 사람이 부족하면 모두가 힘들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스스로 행동을 뭐 조카를 좀 더 많이 보러 간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뭔가 내가 꼭 지켜내야 할 누군가로부터 저는 자유가 좀 속박되는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네. 그래서 그런 존재가 알아서 잘 하거나 아니면 네. 건강상에 아무 문제가 없거나 하면 저는 늘 자유로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유를 느낀 기간이 은근히 적겠는데요? 뭐 강아지도 꽤 오래 살았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근데 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강아지가 떠나고 난 후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카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네. 네. 그냥 심리적으로 내가 누군가 이런 존재를 상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그렇게 따지면 사실 우리 삶이라는 게 자유라는 걸 느낄 때가 참 없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항상 우리는 책임감이라는 것에 속박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 권리가 있는 반면에 항상 의무도 주어지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는 가족의 일원으로서 혹은 직장에서의 한 직장인으로서 혹은 여러 가지 자기가 책임이 주어졌을 때 자유함을 참 느끼기 어렵지 않나. 그래서 그냥 소소하게 떠나는 여행 정도가 큰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캠핑을 하면서 이제 나한테 필요 없는 물건들을 챙기지 않고 나름 이제 사서 고생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불편을 감수하고 하루 이틀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일상 속에 내가 얼마나 불필요한 것들에 사로잡혀 있나를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두 가지 차원일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뭐 인생을 하나의 뭐 여행이라고 봤을 때 네. 여기에서 내가 장비빨을 세우려고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갖추고 살려고 하는 헤비 캠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이미 다 필요한 건 있는데 조금 더 간지나고 보고 싶다거나 좀 더 편하고 싶어서 그렇게 최신 장비를 또 사고 하다 보면 사실 어느 순간 적재함에 더 새로운 거를 넣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만큼 짐이 불어나 있는데 그것처럼 내가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다 쥐고 살라고 너무 불필요하게 아등바등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특히나 뭐 차를 이동수단으로 가지고 캠핑을 하시는 분들도 물론 그렇겠지만 네. 더 나아가서 백패킹을 하시는 분들은 방금 유랑님이 말씀하신 그런 감정을 더 느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더 비워내야 되니까. 비워낼수록 내가 편해지고 갖출수록 내가 불편해지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만일 떠나고 싶은 게 비우고 싶은 목적이 더 크다면 그런 식으로 많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을까. 맞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차원은 되게 평소에 내가 새삼 시스템이라는 거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자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면 캠핑에서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내가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해야 되고 밥 먹을 때는 그릇이 있어야 되고 뭐 젓가락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하나의 사회적인 약속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똑같은 의미에서 뭐 정상적으로 살려면 뭐 언제 결혼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다 약속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첫 번째 거의 연장선에서 나한테 이렇게 짐으로 다가왔던 압박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다 내가 만들어낸 욕구가 아니라 시스템에 내가 속해 있기 때문에 했던 생각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캠핑을 하면서 이런 족쇄들에서 좀 한 발짝 떨어져 나와서 나한테 지금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생각을 해보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자유롭다고 느껴졌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캠핑이라는 것을 좋아하게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그런 생각들이 일상으로 돌아와서도 네. 영향을 주는 거예요? 저한테는 영향이 있었어요. 뭔가를 결정할 때 있어서 이게 나한테 꼭 필요한 건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선택을 하고 나면 선택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미련이 사라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캠핑을 하면 충분히 일상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이번 주에는 인스타에 이런 사진 하나를 올려야지 하면서 캠핑을 가기 시작하면 방금 유랑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목적과는 닿지 않을 때도 많겠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반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최소화했더니 너무 불편하고 나는 갖춰져야만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맞아요. 느끼면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이든 지금의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맞아요.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한테 캠핑은 되게 소중한 취미였던 네. 취미이자 취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의 캠핑 취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네. 빈둥님은 그래도 여전히 노인가요? 아니요.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네. 오히려 제가 진짜 원했던 게 유랑님이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차원의 이야기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제가 좀 의문을 가졌던 것들은 뭐냐면 캠핑을 가고자 하는 목적이 비우기 위함인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은 장비를 가지고 그거를 더 자랑하면서 이거를 더 내세우는 모습이 저한테는 조금 뭐 앞뒤가 안 맞아 보였긴 하거든요. 네. 물론 그런 분들 중에는 그러기 위해서 캠핑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네. 제가 원하는 캠핑의 이미지는 조금 더 비우고 버리고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그런 분들과 캠핑을 해보지 못했고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지 못한 상황에서 제가 진짜 캠핑을 경험하다 보니까 조금 아이러니적인 상황이 펼쳐졌던 것 같은데 오늘 오히려 유랑님께서 말씀하시는 캠핑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전에 갖고 있었던 그런 고정관념이 깨지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 만에 하나 기회가 된다면 뭐 기회가 될진 모르겠습니다. 저희 넷이 한번 가봐도 재밌겠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넷의 그런 생각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뭔가 맞아요. 장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가면은 어느 정도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오, 네, 조심스럽게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 야외 녹음 한번 추진해보는 것 어때요? 그럴 수 있죠. 잡음이 생으로 다 들어간. 그렇죠. 그게 오히려 또 재미를 유발할 수도 있는 거니까. 맞아요. 네, 좋게 저는 재밌겠다. 재밌게 즐겁게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셨나요? 저도 아주 재밌게 들었고요. 저는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백패킹에 조금 관심이 생기던 찰나에 유랑님께서 이렇게 에피소드를 통해서 캠핑에 대해서 소개해 주셔가지고 저는 날이 따뜻해지면 반드시 해보겠다라는 결심이 생겼습니다. 나중에 후기 꼭 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재밌게 들었습니다. 캠핑에 대해서 관심도 사실 있기도 했었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가 살면서 진짜 자연과 가까이 가는 경우가 참 더 드물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캠핑을 할 수 있다면 특히 오지나 노지 캠핑을 할 수 있다면은 답답한 도시에서 벗어나서 자연과 좀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생기고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서 캠핑이 참 좋은 취향이 아니신가 유랑님의 참 좋은 취향이신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런 캠핑을 좋아하시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의 본인의 멋진 철학을 또 완성하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유랑님과 되게 어울리는 취향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아무튼 근데 노지 오지 캠핑도 그 허용된 곳들이 한정되어 있고 또 가서도 자연에 대한 예의를 차려야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찾아 나가는 게 캠핑의 일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캠핑 고수가 있으실 수도 있는데 관련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취향편의 첫 번째 에피소드 유랑님의 캠핑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희는 다음 주에 두 번째 취향 에피소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